계약도 다 끝나고 중개 수수료도 다 지급을 하고 딱 철거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백도 아니고 1,600만 원이요. 그럼 여기서 딱 궁금하신 거 딱 세 가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중개인의 과실인지, 그리고 세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원래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빌딩 언니예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몇 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늘어나시는 것 같고 공부를 하시면서 중개보조원으로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근데 중개보조원이라는 거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시는 분들이지 중개 대상물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공인중개사를 사칭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중개인을 만날 때는 공인중개사인지 보조원인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근데 지금 보조원 이야기를 왜 까냐면 지금 이 중대한 사건을 내신 분이 보조원도 아니고 서면 바닥에서 정말 오랫동안 중개를 해온 소장님이셨어요. 공인중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건물을 딱 집어서 여기다 하고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려요. 저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서면 바닥에서 중개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에 있는 음식점이었고, 지금은 손바뀜 되었으니까 찾아보시지 마세요.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시면 제가 어딘지 말씀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원을 가려야 되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중개인을 만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겪었던 실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해운대로 잠깐 업무를 집중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마침 친한 동생놈이 음식점을 한다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 써주기가 좀 힘들었고 자기도 믿을 만한 소장님께 한다고 하길래 그냥 내버려 뒀는데 이놈이 딴 데서 계약 실컷 다 하고 큰 사단이 나니까 어떡하냐고 누나 큰일 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건입니다. 계약도 다 끝나고 중개 수수료도 다 지급을 하고 딱 철거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백도 아니고 1,600만 원이요. 그럼 여기서 딱 궁금하신 거 딱 세 가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중개인의 과실인지, 그리고 세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원래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말 그대로 하수도에 오수를 많이 배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비용이거든요. 우선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보다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중개인이다. 그렇다면 제 영상뿐만 아니고 조금 더 깊게, 더 많이 상세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사장님들이라면 간단하게 이 정도 지식만 있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중개인이 확인을 하고 고지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리자면, 동종업계로 영업승계를 받을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종업계로, 특히나 음식점 같은 경우로 업종을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상가가 입점한 업종에 따라서 오수를 배출하는 양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나 단순한 소품샵, 옷가게 이런 경우에서는 직원들만 화장실을 사용할 거니까 오수 배출량이 정말 작을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음식점이나 술집 이런 부분은 직원들뿐만 아니라 고객들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과 음식점은 오수 배출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화수관로에 부담을 주게 되니까 원인자에게 금액을 내라 라고 부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지인놈이 들어간 곳도 원래는 사무용품을 파는 판매업이었어요. 판매소였어요. 그런데 얘가 음식점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된 거고,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서 큰 비용을 때려 맞은 거죠.
평수도 작은 평수가 아니다 보니까 몇백도 아닌 1,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중개인의 과실인가? 라는 부분이 또 쟁점으로 발생할 것 같은데 솔직히 까놓고 말씀드려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도 체크해주지 않는 상가 중개인이라고 하면 중개인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당연히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종업계로 변경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체크하지 못했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중대한 과실로 들어갑니다. 특히나 몇백도 아니고 몇 1,6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 위반으로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상으로도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 세 번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잖아요. 원래라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건물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 임대인에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임대인이 내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신축이나 중축이 아닌데 임차인이 원해서 업종이 변경이 되는 건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주시는 임대인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 동생룸이 들어간 자리가 서면에서도 대로변에 위치가 정말 좋은 자리였어요. 제가 한 10여 년을 봐가면서 공실로 비어져 있었던 적을 거의 본 적이 없는 상가였거든요. 그런데 임대인께서 그런 상가에 음식점이 들어온다고 1,600만 원을 내가며 새로운 임차인을 받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 좋은 자리에 음식점이 하고 싶다고 들어가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에게 부과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인 거죠. 그럼 모든 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랬다면 중개인이 미리 확인을 했었어야 되고 계약 전에 그 부분은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부담할지 다 이야기가 되었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동생놈이 들어간 곳이 권리금도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권리금도 주고 중개수수료도 주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까지 누가 부담을 하면서 여기를 들어가려고 했었겠어요. 미리 알았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중개인이 계약 전에 말을 해서 정말 성향 좋으신 임대인께서는 몇백이라도 지원해 주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니시면 권리금에서 그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절충을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니면 새 임차인, 기존 임차인께서 반반을 낸다거나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그런 부분을 미리 알고 특약사항에 적었었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놈이 어떻게 되었냐면요. 제가 이 부분에 다 이야기를 해줬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는 중대한 과실이니까 네가 잘 세게 나가라 해가지고 결국에는 1,600만 원 얘는 단 한 푼도 안 내고 중개인이 다 알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1,600만 원을 다 중개인이 내신 건지 아니면 임대인이랑 좀 나눠서 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그 중개인 입장에서도 엄청 큰 피해를 보신 거겠죠. 근데 솔직히 저는 중개인이지만 사장님들 입장이니까 사장님들도 내 비용이 안 나갔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마음 졸이고 신경 쓰이고 시간 나가고 철거 바로 못하고 시간 계속 연장되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았겠어요.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가를 거래할 때는 꼭 좋은 중개사들 똑똑한 중개사들을 만났자 하고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중개를 만났을 때 자기와 성향이 맞는지 이 중개를 믿을만 한지 꼭 따져가면서 거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데 양해 부탁드리며 더 좋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찡 언니였습니다.